네, 유병헌 씨가 사망한 원인을 놓고 온갖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점 가운데 한 가지는 도대체 어떻게 죽었는지, 타살은 아닌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 것인지 바로 사망경위인데요. 사인에 둘러싼 미스터리를 배삼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남 순천의 매실밭에서 발견된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 발견 당시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시신 발견 직후 무연고자로 보고 부검을 했지만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일단 살해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타살 혐의는 일단 없는 것으로 외견상 보입니다. 이를테면 칼자국이라든지 기타 다른 현저한 타살 혐의를 발견 못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타살하기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 전 회장이 고령이고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이 있었다는 점은 1차적인 사망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신 곁에서 소주 2병과 막걸리병 등이 발견된 점을 미뤄 술로 인해 숨졌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당뇨병 환자가 술을 마시면 저혈당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저혈당 쇼크로 숨졌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초여름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있었던 점에서 노숙하다, 지병의 스트레스, 날씨 등의 영향으로 건강이 악화돼 자연사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독극물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추종자들이 독살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동행한 사람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나 또 검거될 두려움 이런 게 이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 변심을 해서 살해를 하고 그곳에 유기를 했거나 아니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정밀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점 등을 밝히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뉴스와이 배삼진입니다. 네, 숨진 유병헌 씨 곁에서는 평소 즐겨 먹던 스쿠알렌 비인병이 발견됐습니다. 초라한 행색으로 보였던 옷까지는 해외 명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네, 변사체에서 채취한 지문이 내가 유병헌이라고 말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전남 순천의 매실밭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유병헌 전 회장. 유 전 회장의 곁에서는 한국제약에서 생산한 건강보조식품 스쿠알렌을 담았던 빈병 1개가 발견됐습니다. 한국제약은 구원파 계열회사로 유 전 회장은 평소 스쿠알렌을 즐겨 복용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수거한 가방에는 꿈같은 사랑이라는 글자가 안쪽에 쓰여 있었습니다. 스쿠알렌 병에는 제조회사가 구원파 계열사로 표시되어 있고 꿈같은 사랑이라는 인쇄는 유병헌이 직접 쓴 책의 제목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모두가 내가 유병헌이라고 말하는 정황 증거가 됐습니다. 당초 노숙자풍의 점퍼로 알려진 옷가지와 신발도 고가의 해외 명품 브랜드로 확인됐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변사자의 오른쪽 집게 손가락에서 채취한 지문 1점. 경찰은 3차례의 시도 끝에 지문 분석에 성공했고 유 전 회장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사자의 DNA가 수사활동에서 확보한 유 전 회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통보받고는 유병헌 전 회장임을 확신했습니다. 2차 부검이 완료되면 사인이 보다 명확히 확인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유 전 회장이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막걸리와 소주 빈병이 발견된 것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와이 윤석입니다. 네, 시신과 함께 발견된 점퍼는 한 벌에 수백만 원 하는 값비싼 명품이었습니다. 신발도 명품이었는데요. 네, 여기에 스쿠알렌 약통까지 챙긴 점으로 미뤄봤을 때 유병헌 씨는 도피 중에도 끝까지 품위 유지와 건강에 애쓴 것으로 보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유병헌 씨는 도피 과정에서 미네랄 생수와 유기농 식품만 먹을 정도로 건강관리에 신경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조력자로부터 비싼 생필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기도 했습니다. 유 씨의 마지막 모습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병헌 씨가 마지막까지 입고 있던 점퍼는 이탈리아제 명품인 로로피아나 브랜드였습니다.
로로피아나의 맞춤 정장은 세계 5대 정장으로 손꼽히며 전 세계에 1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트와 카디건의 가격이 최소 100만 원을, 남성 겨울 코트의 가격은 1000만 원에 이르는 초고가 브랜드입니다. 유 씨가 신었던 것으로 보이는 와시바 신발도 고가의 명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함께 발견된 구원파 계열 제조회사 이름이 적힌 스코알렌은 상어에서 추출한 불포화 지방산으로 90년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건강식품. 유 씨가 도피 과정에서도 자신의 건강을 꼼꼼히 챙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뉴스와이 박효정입니다. 네, 이처럼 경찰이 유병헌 씨의 사망을 공식화했지만 구원파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발견된 시신의 주변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유 씨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인데요. 네, 이태종 구원파 대변인과의 인터뷰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유 전 회장님 사체는 아닌 걸로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네네. 승모 씨가 잡힌 게 5월 25일이고요. 사체를 이제 발견한 게 6월 12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사이 기간이 한 2주밖에 안 됐는데, 그 시간에 백골이 될 만큼 시체가 이제 부패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위에서 그 옷차림도 이제 노숙자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모자 쓰고 옷차림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위에서 술병이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막걸리병하고 이런 거. 근데 유 회장님이 술을 드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술병 나왔다는 얘기 들을 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바로 들었어요. DNA 검사 결과가 상당 부분 일치한다 이런 말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정확하게 유병헌 회장님의 DNA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형님 DNA하고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했는데, 상당 부분 일치하는 거는 거의 우리나라 사람이나 인간이면 거의 다 상당 부분 일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DNA가 형제다라는 거는 검색하면 형제 관계다 이런 거 그냥 바로 나오는데, 그냥 상당 부분 일치한다라는 거는 이제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해프닝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이런 발표를 좀 한 배경이 뭐라고 보시는지. 우선 저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좀 확보하려고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런 발표를 속보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밤에 이렇게 발표하는 자체가 저희가 이제 통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걸 좀 파악하시려고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정말 이렇게 회장님 출처를 알았다면 전화했겠죠.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었을 건데, 실제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전화는 못 드리고 기자들하고만 계속 통화를 했거든요. 아마 이제 누구랑 이런 정보가 있을 때 누구랑 누가 통화하는지 이런 걸 좀 파악해서 수사에 좀 참고하려고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병헌 씨의 사망으로 수사망은 이제 장남 대균 씨 등 그 일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검경이 아버지와 관계없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자수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그동안 유병헌보다도 행적을 더 알 수 없었던 장남 대균 씨. 지난 5월 검찰이 서울 염곡동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핵심 조력자로 알려진 박수경 씨가 4월 말 울산에 머문 사실이 확인됐고, 평소 사이가 돈독했던 어머니 권윤자 씨가 구속되기 직전 대균 씨를 만났다는 얘기도 흘러나왔지만 유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측근들의 행적을 바탕으로 대균 씨를 쫓아왔지만 유병헌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다 보니 이렇다 할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아버지 사망으로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린 대균 씨가 자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사망을 하셨고 또 어머니는 구속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슬프면서 뭔가 큰 그 변화가 일어날 거다. 그렇게 해서 자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미국으로 도주한 차남 혁기 씨와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등 유병헌 측근들의 행방은 더 오리무중입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들에 대해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지만 이후 상황에는 진척이 없습니다.
다만 장녀 섬나 씨는 프랑스 경찰에 구속돼 오는 9월 범죄인 인도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 가능성이 높아 국내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뉴스와이 이경입니다. 유병헌 씨는 1,000억 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면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세월호 침몰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도 있는데요. 윤석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은 1997년 부도 후 어떤 회사에도 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본인 명의의 재산도 없습니다. 대신 이남이녀가 계열사의 대표나 대주주, 부동산 보유 등을 통해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가 됐습니다. 장남 대균 씨는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 홀딩스와 방문 판매회사인 다판다의 대주주, 차남 혁기 씨는 아이원아이 홀딩스의 대주주이자 문진미디어, 아예프레스 프랑스 대표, 온지구의 3대 주주이고 장녀 섬나 씨는 모레알 디자인 대표, 차녀 상나 씨는 건강식품 판매회사의 상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과 자녀들이 계열사 30여 곳으로부터 컨설팅비와 상표권 수수료, 고문료, 월급 등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 전 회장이 찍은 사진 작품을 계열사에 고가에 팔아넘겨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에 재산을 빼돌린 혐의도 있습니다.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 허위 세금 계산서 작성 등 온갖 불법 수단이 재산 축적에 동원됐고 국세청이 고발한 조세 포탈 금액만 100억 원대입니다. 검찰은 세월호의 선사인 청희진 해운의 인원 현황표에 유 전 회장이 회장이라는 직함과 함께 사본이 적혀있던 점에 비추어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윤석입니다. 유병헌 씨가 사망하면서 유 씨의 재산 환수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사법당국이 재산 환수의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성은 기자입니다. 유병헌 전 세모 회장의 재산 추적은 민사소송 및 압류 절차, 그리고 추징보전 절차 등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민사소송 및 압류 절차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관련해 유 씨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었습니다. 유 씨의 사망이 확인될 경우 장남 대균 씨 등 상속인을 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검찰도 유 씨와 청해진 해운 임직원 등의 재산 648억 원 상당을 가압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유 씨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책임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추징 보전 절차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유병헌 일가와 신도 명의의 재산 등 1,054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해놨습니다. 일종의 동결 조치로서 민사상 가압류와 유사하지만 실제 추징을 위해선 유 씨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 씨가 사망함에 따라 유죄 판결도 범죄 수익 환수도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검찰은 유 씨와 가족들의 공모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재산이 해외 각국에 흩어져 있는 점도 환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미국과 프랑스 등과 협조해 은닉재산 발굴과 환수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뉴스와이 조성흠입니다. 네, 지난 5월 유병헌 씨가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한 이후 시신이 전남 순천에서 발견되기까지의 일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네, 박수윤 기자입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일주일 뒤 유병헌 씨 자택을 압수수색합니다. 유 씨에게 5월 16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유 씨는 검찰에 아무런 연락 없이 잠적했고 22일 영장실질심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구원파 종교시설인 금수원과 인근 비밀별장까지 급습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검찰은 결국 유 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리는 한편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후 유 전 회장의 도피 차량으로 추적해온 승용차가 전북 전주에서 발견됐고 유 씨가 전남 순천 별장에 머물다 도주한 흔적도 포착됐습니다. 며칠 뒤 검찰은 유 씨가 종교적, 정치적 박해에 따른 망명 신청을 국내 대사관에 문의했지만 형사범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달 8일에는 유병헌이 이미 순천을 벗어나 해남, 목포 쪽으로 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해 포위망이 뚫렸음을 시인합니다. 이후 유병헌 씨 측근이 줄줄이 구속되는 와중에도 유 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의 송치제 휴게소 인근에서 발견한 변사체의 DNA가 유 씨의 친형과 거의 일치한다고 밝힌 상황. 현재 경찰은 시신이 있는 장례식장에서 추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검찰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박수윤입니다. 유병헌 씨는 종교 지도자이자 사업가로 또 사진작가로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네, 그의 변신도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백기령 기자입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끈질기게 따돌리며 모습을 감춰왔던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 속에 수사망은 점점 좁혀졌고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1,400억 원에 가까운 횡령과 배임, 조사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씨는 처음 종교 지도자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훗날 장인이 된 권신참 목사와 함께 구원파의 시초, 기독교 복음 침례회를 이끌며 선교 활동을 해온 유 씨는 이후 사업가로 변신해 세모를 설립합니다. 하지만 준재벌로 성장한 세모그룹은 1991년 5대양 재수사 여파로 몰락의 길을 걸었고 세모그룹 부도 이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사진작가로 활동했지만 자식들을 통해 그림자 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 초기 계열사 임직원 8명을 잇따라 구속했지만 유병헌과 자녀들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벽에 부딪혔던 검찰. 하지만 유 씨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수사도 다시금 활력을 띠게 됐습니다. 유 씨가 개인 비리뿐만 아니라 세월호 실소유주로서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지 세간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뉴스와이 백기련입니다. 네, 그렇다면 유병헌 씨에게 걸려있던 현상금 5억 원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성소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달간 수사망을 피해 다니며 검경을 농락했던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이 이미 사망했었다고 경찰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에 대한 신고보상금 5억 원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 전 회장 신고보상금의 가장 유력한 주인은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70대 박모 씨입니다. 박 씨는 지난달 12일 순천시 서면 자신의 집 근처 한 야산에서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발견만 했을 뿐 유 전 회장의 신병 확보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박 씨에게 현상금이 돌아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발견 당시 유 전 회장의 시신은 뼈까지 보일 정도로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고 박 씨 스스로 시신의 행색이 노숙자처럼 보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칙은 범인 검거 공로자의 의미를 검거 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검거에 적극 협조해 그 공이 현저한 자로 정의합니다. 엄밀히 따졌을 때 박 씨가 유 전 회장의 검거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아 현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경찰은 박 씨를 범인 검거 공로자로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뉴스와이 성서호입니다.